제4강입니다. 유대인들은 미래를 향하여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자기 결정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좀 유별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 믿음에 대한 그 결속은 대단합니다. 한국은 결혼식에 많은 그 하객들이 많이 모여서 십시일반 추구이금을 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추구이금을 내기보다는 역으로 두 분이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국가적인 혜택을 통하여 균형과 소위 그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자가 경제적으로 좀 모자라다든가 빈약할 경우에 그 소위 경제적 균형, 그 밸런스를 소위 결혼위원회에서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원의 결혼 자금을 갖고 있는 남자한테 여자는 단돈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9천만 원을 여자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힘이 모자라면 결혼위원회에서 조건 없이 9천만 원을 무이자 무지급 무조건으로 대출을 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생활을 하면서 빌린 9천만 원을 갚는데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이자와 시간을 보태서 결혼위원회에 그 돈을 되갚아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쌓인 결혼위원회의 자금은 국가가 손대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항상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무료로 조건 없이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빌려 쓰고 난 연후에는 절대적으로 받은 돈보다는 몇 배의 이자나 시간을 붙여서 되갚습니다. 우리처럼 결혼 못해서 절절 매고 때로는 그 균형이 맞지 않아서 도망을 간다든가 심지어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이런 예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추구의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성당이나 교회당에 부부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벽면에 공고를 합니다. 이번 결혼에 지금 해서 나는 220리터짜리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러고 써붙이면 누군가가 가가지고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면 220리터짜리 냉장고가 하나 거저 생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부부는 갚겠지만요. 그것이 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식이에요. 13살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시험을 치릅니다. 성인시험을 치러요. 그 시험 출제는 어디서? 토라라고 하는 성전이며 바이블 그리고 법전이면서 지혜서인 12,000페이지의 그 토라라고 하는 그 책자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인시험을 치릅니다. 떨어지면 재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합격을 하면 성인으로서 예우를 해주면서 그 합격하는 성인식을 결혼식보다 훨씬 성대하게 십시일반 모아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7, 8천만 원에서 1억 가까운 그 시드머니, 종잣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면 아들은 그 돈으로 대학을 가든지 다시 전문가로서의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방향의 자기 삶을 구축해 나갑니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월한 것이에요.
그러나 결혼보다 더 힘든 것은 성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13살 나이에 중학교 교실에서 학교를 왜 다니느냐고 물어보면 학교 다니는 이유가 친구 만나려고, 점심 얻어 먹으려고, 갈 데가 없어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혹 공부하려고,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학 가려고. 대학은 왜 가야 하느냐? 돈 벌려고. 이것이 목적지향적인 삶의 그 귀결, 그 추이, 엄청나게 미래가 차이가 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과 공력과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노벨상을 쓴 인구 5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쓸어가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좌고우면하면서 갈팡질팡하지 뭐 갈팡질팡 길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 소위 코로나 그 19의 그 뭡니까? 지원 자금. 이것을 어느 한편으로는 코드숨, 냉소하면서도 속으로는 반겨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거 이중구조의 현실. 결국 언젠가 우리는 국가 경제가 휘청거린다든가 어려울 때 갚아야 되겠죠. 과연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느냐? 시간 투자, 금전적 투자. 깊이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브르타 경제 다음 시간에는 제5강에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성원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더 강의를 통해서 달라지는 가치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자기 투자 이 시간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충청의 소리 최기복입니다. 오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잠시 시간을 빌렸습니다. 저희 그 충청 창인성교육원 충청의 소리 유튜브가 있는 이 현장에서 2020년 효 지도사 과정 31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효 지도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현대적인 효, 과거에 대가족 제도에서 오직 부모와 자식, 직계 존귀족 간의 섬김의 관계만으로 매듭지어졌던 효의 개념을 더 확장해서 나의 부모를 모시는 그 자세로 남의 부모도 그렇게 모시고 나의 가족과의 소통과 원활한 관계를 남의 가족 관계에서도 같이 원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소통과 나눔의 시너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회교육을 확장해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31기째 10년째 2020년 분을 이번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5월 9일 오후 2시에 원성동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사거리 충절로 149 2층에서 오후 2시에 개강식을 통해서 약 12주 동안 수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한국의 최고의 명강사인 교수님 15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이행합니다. 물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시고 강단에 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자격증이 필요하므로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총장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에서 저희들 효교육원을 통해서 주는 인성 교육 지도사 자격증 그 두 가지 자격증을 공급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쇄도에 오셔도 저희 교육원
소위 활용 면적이나 그 수용 능력이 50명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서 50명 이내로 모시고자 합니다.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아서 최후 통보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나의 삶의 새로운 좌표 설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관계, 그리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갚아야 될 의무, 그리고 내가 입은 신세를 되갚아야 되는 사명, 이런 등속에 대해서 소위 심도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수집해서 더 좋은 강의 자료로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늦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교육원을 좀 찾아주시면 성실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주소는 다시 말씀드리면 원성동 509-11번지 교보 사거리에 있는 충청효교육원입니다. 전화는 908-1924, 그 다음에 휴대폰은 010-5670-1369, 자막으로 아마 처리가 나가지 않겠나 합니다. 남녀 연령 불구하고 시간이 나시면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